여러분, 혹시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? 아니, 내가 낸 세금은 대체 다 어디로 가는 거지? 왜 이렇게 나라에 문제가 많아? 이런 생각 요즘 들어 더 자주 하게 되죠. 그런데 만약에요, 지금 대한민국 국방, 바로 그 심장이 멈추기 일보 직전이라면 믿으시겠어요?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. 말 그대로 나라를 지키는 군대에 지금 돈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. 네, 바로 이 금액입니다. 1조 8천억 원. 어마어마한 돈이죠. 우리 국방 예산에서 이 거대한 돈이 지급되지 않고 마치 증발해버린 것 같은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. 자, 그래서 오늘 분석에서는요, 이 전례 없는 사태 뒤에 숨겨진 어쩌면 좀 섬뜩한 진실을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도대체 나라 곳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? 먼저 이 1조 8천억 원 미지급 사태가 지금 당장 어떤 직접적이고 파괴적인 결과를 낳고 있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. 현실이 정말 참담합니다. 전역을 앞둔 우리 청년 장병들은 사회에 나와서 쓸 그 소중한 종잣돈을 못 받고 있고요. 일선 부대들은 당장 먹을 식자재, 겨울철 난방비가 없어서 동네 상인들한테 외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. 그리고요, 전 세계가 그렇게 극찬하던 K방산업체들 있죠. 정작 자기 나라에서 돈을 못 받아서 흑자 부도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.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. 그렇다면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? 그 근본적인 원인을 한번 파고들어 보죠. 정부는 단순한 행정 절차상의 문제다라고 해명하고는 있는데, 글쎄요, 과연 그게 전부일까요?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첫 번째 원인은요, 바로 역대급 세수 펑크입니다. 작년에만 무려 56조 원의 세금이 덜 거쳤어요. 자,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. 기업들은 실적이 안 좋아서 법인세를 못 내고 부동산 시장은 꽁꽁 얼어붙어서 세금이 확 줄었어요. 들어오는 돈은 이렇게 줄었는데 써야 할 돈은 그대로니 당연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. 그리고 이게 진짜 무서운 두 번째 원인입니다. 바로 재정 경직성이라는 건데요. 쉽게 말해서 이거예요. 나라 예산 중에 고령화 때문에 나가는 복지 비용이나 늘어난 빚 때문에 내야 하는 이자처럼 법적으로 무조건 써야만 하는 돈이 너무 많아진 겁니다. 그래서 정작 이런 위기 상황이 터졌을 때 급한 불을 끌 돈이 하나도 없게 된 상태를 의미합니다. 그래서 전문가들이 이런 결론에 도달하는 겁니다. 이건 누가 돈을 훔치거나 한 게 아니라는 거죠. 그냥 이 망가진 시스템 속에서 정부가 당장 급한 복지 비용이나 이자 같은 걸 내기 위해서 가장 만만했던 국방비를 빼다가 다른 구멍을 돌려막게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합리적인 의심입니다. 핵심은 바로 이 지점이에요. 시스템 자체가 지금 붕괴 직전이라는 신호라는 거죠. 자, 근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. 이 내부의 문제가요, 어떻게 거대한 국제적인 신뢰의 위기로 번져나갈 수 있는지 그 경제적인 파장에 한번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. 외국인 투자자들 정말 냉정합니다. 한국? 군인들 월급 줄 돈도 없는 나라라고? 이런 인식이 머리에 딱 박히는 순간 이 그래프 보이시죠? 국가부도 위험지표인 CDS, 프리미엄이라는 게 미친 듯이 치솟을 겁니다. 그리고 이게 바로 국제적인 신뢰가 무너지는 순간 시작될 끔찍한 연쇄 반응입니다. 외국 자본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요. 환율은 1,400원, 1,500원 우습게 돌파할 수 있습니다. 그럼 수출로 먹고 살던 기업들부터 무너지기 시작하고 결국에는 우리나라 산업 생태계 전체로 연쇄 부도가 번질 수 있다는 거죠. 자,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어쩌면 이제 국가는 우리를 지켜주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이 새로운 현실 속에서 우리 스스로 자산을 지키기 위한 행동 지침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. 여러분의 소중한 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제가 명확한 3단계 전략을 제시해 드릴게요. 이 표를 보시면 명확해집니다. 첫째, 방산주요. 이제 정부 지급에만 의존하는 내수기업보다는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으로 갈아타는 게 현명합니다. 둘째, 나라가 흔들릴 때 결국 믿을 건 기축통화뿐이에요. 지금 당장 포트폴리오에 달러 자산 비중을 늘리셔야 합니다. 마지막으로 셋째, 정부가 돈을 못 주면 건설사부터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. 제2의 레고랜드 사태를 피하려면 신용도 낮은 부실 채권은 아예 쳐다보지도 마십시오.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. 정부가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지급한다고 해요.
그런데 설령 그 돈을 준다고 해도 한번 금이 가버린 유리컵처럼 이 사태로 산산조각 나버린 시장의 신뢰가 과연 예전처럼 회복될 수 있을까요? 여러분, 나라가 어려워지는 건 정말 한순간일 수 있습니다. 이번 국방비 미지급 쇼크를 절대 가볍게 넘기시면 안 됩니다. 오늘 분석을 바탕으로 냉철하게 대비하시길 바랍니다. 위기 속에서도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소중한 내 자산은 반드시 지켜낼 수 있습니다.